네, 이미지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논문은 오브젝트 랩이라는 논문이고,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에서 잘못 레이블링된 것들을 탐지하고, 그렇게 잘못 레이블링된 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를 도와주신 분들로는 준철님, 승준님, 현진님, 정원님이 있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강인아입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 센트릭 ML 워크샵 ICML 2023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면 저번 이미지 처리팀에서 서베이 논문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과거 연구의 경우 스페시픽한 태스크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데이터 센트릭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었으며 무엇이 좋은 데이터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센트릭 AI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디벨롭먼트, 인퍼런스 데이터 디벨롭먼트, 데이터 메인테넌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경우 트레이닝 데이터 디벨롭먼트에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에 속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클리닝, 즉 결측값 입력, 중복값 제거, 인컨시스턴시가 있는 샘플을 수정하는 방법 등 데이터의 노이즈나 에러를 제거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타입의 에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badly located error라고 해서 GT의 비박스가 오브젝트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왼쪽의 빨간색 비박스들이 데이터셋 자체에서 주어진 GT의 비박스들인데 테이블에 해당하는 60번 박스를 보면 이 테이블 전체를 잘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 파란색 비박스들이 모델이 예측한 프리딕션 결과인데요. 테이블에 해당하는 60번 박스가 GT와는 다르게 테이블 전체를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왑드 에러입니다. 스왑드 에러는 GT 비박스의 위치는 맞지만 그 클래스가 틀린 경우를 말합니다. 왼쪽에서 GT의 어노테이션을 보면 상단의 물질이 보울이라고 잘못 어노테이트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로는 컵이라고 올바르게 어노테이티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버룩드 에러가 있습니다. 오버룩드 에러란 GT에 존재해야 할 비박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는 소화전의 비박스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런 어노테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는 소화전이라고 올바르게 비박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세 가지 타입의 에러를 오브젝트 랩을 통해서 교정하고 그를 통해 레이블링 에러가 없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어느 종류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모델의 아키텍처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데이터셋 내의 레이블링 에러를 찾기 위해서는 five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트레이닝 셋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샘플들을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오브젝트 랩을 통해서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에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드라는 논문에서는 MAP의 성능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MAP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매트릭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리콜과 프리시전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MAP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 유형이 서로 얽혀 있어 각 오류 유형이 MA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텍터의 오류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MAP만을 최적화하게 되면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는 오류 유형의 상대적 중요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 탐지에서는 정확하게 종량 위치의 비박스를 찾는 것보다는 종량이 있는지 없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을 때 MAP만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브젝트 랩에서 제시했던 3가지 유형과 더불어 3가지를 더해서 총 6개의 에러 타입을 분류했는데요. 각 오류의 기여도를 측정해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류 유형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오류의 원인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코코 디텍션 데이터셋에서 6가지 에러 타입의 오류를 각각 찾아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Confident Learning Object Detection이라고 해서 swapped 데이터셋에 대한 에러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Confident Learning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특정 클래스로 잘못 예측이 되는 것은 그 두 클래스 간의 레이턴트 벡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치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레이블링을 할 때 컨퓨징 될 수 있지만 새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레이턴트 벡터도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레이블링을 서로 헷갈릴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스코어로 레이블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제거를 해서 깨끗해진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Confident Learning에서 사용한 스코어와 더불어서 다양한 레이블 퀄리티 스코어를 도입해서 얼마나 레이블링 에러를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LED, 레이블 에러 디텍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가 잘못 레이블링 되었는지를 식별하는 태스크를 여러 퀄리티 스코어를 도입해서 해보았습니다. 여기 표에서 스코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레이블 에러를 잘 찾아냈다는 것인데요. 어떤 스코어를 쓰냐에 따라서 레이블링 에러를 잘 탐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Related Works와 오젝트 랩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레이블 에러를 탐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탐지한 에러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까지가 오브젝트 랩의 노벨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거기서 레이블 에러에 대한 데이터셋은 그 연구하신 쪽에서 만든 걸까요? Related Works나 오브젝트 랩에서 각각 레이블 에러를 탐지하는 방법은 다르긴 했는데요. 레이블 에러가 자명하게 있는 데이터셋은 레이블 에러가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직접 레이블 에러가 있는 데이터셋을 다 수기로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만약에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4명 이상이 동의한 그 레이블에 대해서만 그게 GT라고 생각하고 그 GT랑 실제 주어진 GT랑 다른 경우에 롱 어노테이션이다 하는 식으로 에러를 탐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소드를 설명드리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노테이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햇이 없는 노테이션의 경우에는 GT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I는 이미지, B는 바운딩 박스, C의 B는 B박스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의 클래스, 그리고 L의 I는 주어진 레이블을 뜻합니다. 여기서 햇이 씌워지게 되면 다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햇의 S가 레이블 퀄리티 스코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레이블 퀄리티 스코어가 낮을수록 잘못 레이블링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먼저 오브젝트 랩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랩의 레이블 스코어 햇 S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설정했던 레이블 에러 타입 3가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 3가지 스코어의 지오메트릭 민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릭 민을 구한 것이 최종 스코어 S가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similarity 펑션이 도입되어야 했는데요. 이는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비박스 페어들에 대해서 similarity를 계산할 수 있는 식입니다. similarity 펑션은 바운딩 박스 간의 ROU 계산과 더불어 가우시안 커널 similarity라고 하는 K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이 K는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아래 점에서 왼쪽 위 점까지의 벡터 간의 similarity를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커널 시뮬러리티를 도입한 이유는 바운딩 박스 간의 IOU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시뮬러리티 최종값이 다 0이 되면 바운딩 박스 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드므로 알파를 0.1로 둬서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접점이 없는 바운딩 박스 간에도 우열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Maximum Possible Quality Estimate라고 해서 Q스타를 1로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에러 타입에 대해서 후보군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badly located error라고 하면은 prediction의 B박스와 GT의 B박스 간에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으면서 클래스도 같고 IOU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prediction과 GT 간의 badly located error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후보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Q스타를 1로 설정을 해서 badly located error에 대한 에러는 전혀 없다라고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의 B박스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에러에 대한 스코어인 badly located error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의 B박스들을 모두 포문으로 돌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GT의 B박스와 클래스가 같고 바운딩 박스 간의 IOU가 0이 넘는 것을 타겟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이미지에서 테이블에 대한 GT의 B박스가 프리딕션에도 테이블에 대한 B박스가 있고 IOU가 겹치면서 다른 B박스가 있을 경우 이게 후보군이 되게 되고 이 두 박스 간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식이 Q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후보군이 없으면 아까처럼 Q스타는 1이 되어서 그것이 최종 스코어가 됩니다. 두 번째로 GT의 B박스 위치는 맞지만 클래스가 틀린 경우에 대한 스코어인 스와프트 스코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T의 B박스들을 포문을 통해서 돌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점은 클래스가 서로 다른 B박스들에 대해서 후보군으로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서로 다르면서도 그 프리딕션의 B박스 컨피던스가 0.95가 넘는 것들만 타겟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프리딕션의 B박스가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의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클래스가 서로 다르고 IOU가 겹치는 것들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Q스타가 최종 스코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룩드 에러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것은 전과 다르게 프리딕션 B박스들을 포문으로 돌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GT에 없는 B박스들을 탐지하려는 에러이다 보니까 프리딕션의 B박스를 돌게 되고 그 중에서도 컨피던스 스코어가 0.95가 넘는 것들에 대해서만 타겟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서로 같은데 여기서는 IOU가 전혀 겹치지 않는 박스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에서 GT는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탐지를 하지 못한 경우 반면에 프리딕션 결과에서는 오른쪽 사람에 대한 B박스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GT와 프리딕션 간에는 전혀 IOU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프리딕션 결과들이 후보군으로 넣게 되고 만약에 여러 개의 후보군이 있을 경우에는 컨피던스 값이 더 높은 값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스코어를 각각 한 다음에 소프트민을 거치게 되면 최종 스코어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프트민을 거쳐서 얻은 스코어를 지오메트릭 민을 통해서
최종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는 본 논문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 중에서 얼마나 많은 에러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코코 벤치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코코 데이터셋 중에서 5개의 클래스를 뽑은 다음에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실제 레이블링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코코 데이터셋에서 원래 주어지는 오리지널 어노테이션과 각각 다른 사람이 인디펜던트하게 코코 데이터셋에서 새롭게 레이블링한 것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레이블링한 두 결과는 같은데 코코 어노테이션 결과는 다른 경우 롱 어노테이션이라고 했고 그 결과 2171장의 이미지 중 251장의 이미지에 에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251장의 이미지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코코 어노테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모두 맞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파인데 바이시클이라고 잘못 레이블링 되어 있는 스왑드 에러도 발견을 했고 가운데 카의 비박스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배들리 로케이션 에러 그리고 마지막 차에 대해서는 바운딩 박스가 존재하지 않는 에러, 3가지 에러를 모두 탐지했다고 합니다. 코코 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여기서와 같이 트레인의 비박스의 GT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람의 GT가 정확하지 않은 배들리 로케이티드 에러 그리고 이게 도넛인데 케이크라고 잘못 GT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나 컵인데 보울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는 스왑드 에러 그리고 이 뒤에 작은 스포츠 볼들을 어노테이티드 하지 않은 오버룩드 에러나 여기 곤돌라에 있는 사람이 GT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러들을 토대로 이미 알려진 자명하게 에러가 있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얼마나 에러를 탐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Related Works의 방법들보다 오브젝트랩이 월등하게 더 많이 에러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며 코코 2017 데이터셋에서는 오브젝트랩 결과 배들리 로케이티드 에러가 3%, 스왑드 에러가 0.7%, 오버룩드 에러가 5% 존재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워크샵 논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교정한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트레이닝을 하거나 하는 실험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레퍼런스 논문들을 찾아서 조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에러를 고친 것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인데요. 여기를 보면 테스트 데이터셋의 그 오류를 많이 고칠수록 VDD 11이나 레지넷 34와 같은 작은 모델들의 경우에는 고치지 않은 데이터셋보다 고쳤을 때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모델일수록 보이지 않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이점을 확인을 해서 고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더 올라가지만 좀 더 모델의 크기가 큰 것의 경우에는 고치지 않은 경우에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분석하기를 큰 모델은 트레이닝 시에 시스템 자체의 레이블 에러 패턴을 학습해서 좋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old라는 것은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어노테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어노테이션에는 레이블 에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ew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 에러를 고쳐서 에러가 없는 데이터셋인 것을 말합니다. old라고 하면 트레인 테스트를 전부 다 old로 했다는 것이고 new라고 하면 트레인 테스트를 모두 new라고 한 것인데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old, 즉 데이터셋에서 주어진 어노테이션 그대로 사용해서 트레인하고 테스트한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new로 했을 때 좋은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이를 논문에서 분석하기로는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레이블 에러가 덜한 퍼블릭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적당한 노이즈가 있는 것은 태스크가 너무 단순화되는 것을 막아서 올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한 것이 좀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지만 오픈 이미지와 같이 레이블의 에러가 더 많은 경우, 좀 일정 수준 이상의 레이블링 에러가 존재하는 경우는 학습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에러를 교정해 준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컨클루전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오브젝트 랩은 모델 구조 변화 없이 어노테이션 에러를 탐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제너럴한 툴킷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이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잘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데이터셋의 오류를 교정해서 좋은 데이터셋으로 학습 혹은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접근 방법이 노벨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자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약간의 에러는 너무 쉬운 태스크가 되지 않도록 도와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올려줄 수 있으나 에러가 많은 경우에는 학습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살펴보았을 때 외부 라벨링 업체에 맡겼을 때 7%에서 최대 80%의 레이블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원하는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될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레이블의 에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미지 처리팀의 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